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파견된 돌보미가 두 돌 지난 아이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돌보미는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훈육 차원에서 한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송사 후지TV가 자사 아나운서들을 유명 연예인에게 성상납해왔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후지TV 광고를 중단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말이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시국 상황 때문에 두 번이나 연기됐던 사반 공개 방송이 드디어 내일 개막됩니다. 공개 방송에 초대받으신 어떤 분은 호텔 예약하셨다가 이 취소 수수료로 호텔비를 거의 날리시기도 했고, 일정이 틀어지면서 어렵게 얻은 이 초대 자격을 다른 분께 넘기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무조건 달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사희 한국연례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부탁해요. 네, 아빠는 스포츠, 엄마는 드라마, 저녁이면 늘 리모컨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사반으로 천하통일하신 이윤성님, 박지훈 변호사님 하차했나요? 왜 이틀째 안 나오죠? 무슨 사고 쳤나요? 하신 최송님, 사고 안 쳤습니다. 네, 부산 지하철 1호선입니다. 밤도 아니고 오후 4시에 저러고 있는 건 비정상 아닌가요? 하신 전아현님, 경남 김해 삼계동 아파트입니다. 소화전 비상단자에 전기 3륜차 충전을 하고 있네요. 진짜 왜 이러고 사니? 하신 전영식님. 20대 암 환자 유튜버인 장수걸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암세포에 절대 지지 말고 꼭 승리하라고 전해주세요. 하신 박수현님, 조이 엄마 김동영님, 조지아의 클로이 남님, 최말선님, 황여명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이 사반 유세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선우은숙 상식 있는 판결이다. 자,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그러니까 처형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난 연말 이 전 처형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내 귀에 잘 잤어? 뭐 이렇게 속삭였다. 또 뭐 가슴 부위를 꼬집었다 등등 별별 이 추행 사실을 증언했었는데, 자, 유영재 씨 그동안 계속 부인했었단 말이죠. 네, 유영재 씨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유영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 같아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면서 결백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재판 중 피고인 신문에서도 때로는 엄마처럼 생각해서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친밀감이 있었고 서로 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영재 씨는 선고 직후에야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형을 엄마처럼 생각했다. 자, 선우은숙 씨 측 반응도 궁금하네요. 일단 선고 이후에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동안 선우은숙 자매가 굉장히 많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뭐 조롱하고 또 명예훼손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에 뭐 댓글을 달거나 했던, 방송했던 사람들 일주일 동안에 다 삭제를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후에도 그런 인터넷에 뭐 언론의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방송 같은 게 남아있을 경우 다 체증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잠시도 못 기다려 빵빵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한쪽에 불박차가 스톱합니다. 자, 저 앞에 전조등 불빛 보이시죠? 누군가가 차를 빼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리는 중인데, 자, 그때 뒤에서 저 오는 차량 상향등을 번쩍, 좌측 깜빡이도 막 켜놓고 불박차가, 자, 바로 그때 불박차가 잠깐 앞으로 가니까 빵 경적까지 울렸어요. 자, 급기야 불박차 뒤로 바짝 붙더니 운전자가 드디어 컴온. 자, 두 사람 대화 들어보시죠. 왜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내려서 알려드려야 돼요? 아니, 뒤에 이런 페이지 나오는 거 있어요. 자, 욕은 안 했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아유, 상황을 알고 빵빵 하셨어야지. 네, 이 제보자는 지난 19일 낮에 자녀와 함께 상가에 들렀습니다. 이 상가 주차장은 일방통행이었고 만차 상태에서 좀 빈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마침 나가려는 차가 있었는데 좀 쉽게 나가지 못하고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경차만 주차가 가능한 곳인데 승용차랑 SUV가 주차가 돼 있어서 좀 통로가 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너무 바짝 붙으면은 좀 사고가 날까 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가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못 간다는 신호를 좀 보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뒷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울리면서 좀 재촉을 하더니 급기야 운전자가 내려서 다가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는 왜 빵빵거리냐, 저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남성은 그럼 알려주셔야죠, 내려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라면서 일방통행인데 막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렇게 앞으로 가라고 왜 안 가 하면서 막 빵빵거리더니 정작 본인은 뒤로 쏙 빠졌다면서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남성이 자기 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재촉을 하다가 뒤쪽에 빈자리 생기니까 후진으로 쏙 주차를 해가지고 제보자보다 먼저 이 주차장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보자는 앞차 무사히 출차하도록 뒤로 간다. 예, 기다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주차를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가라고, 일방통에 나가라고 압박을 한 다음에 나중엔 자기가 먼저 지금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 길을 막았다는 말은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좀 제보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황당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가죠. 장소 불문 먹방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설명으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시럭 지하철에 앉아서 목감 하나를 꺼낸 할머니가 계십니다. 쓰레기 하나가 같이 딸려오자 쓰레기는 그냥 바닥에 휙 던져버리고요. 냠냠 짭짭 야무지게 목감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손에 든 저 캄꼭지, 저거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것마저 버릴까요? 는 아니고요. 다행히 툭툭 털고 승하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를 보실까요? 웬 감꼭지랑 쓰레기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영상 찍히기 전에 이미 곶감 하나 드셨어. 아니, 버리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왜 저러고 살아? 이게 대구 지하철에 있었던 일인데요. 곶감 할머니라고 이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곶감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탔을 때부터 부시럭 시끄럽게 뭐 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곶감을 맛있게 아유, 냠냠냠 먹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죠, 당연히. 쳐다보는데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내에서 열차 내에서 식사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그럼에도 계속 먹으면서요. 결국은 하나는 버리고 또 다행스러운 거라고 하나요? 하나는 또 가져갔대, 꼭지는 가져갔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좀 공중도덕의 문제겠죠. 뭐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감꼭지 쓰레기는 하나 버려두고 갔습니다. 박 교수님, 저런 거 버리고 가면 진짜 마음 되게 불편할 텐데,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냥 휙 버리시더라고요. 요즘은 길거리에도 그렇게 못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버리셨는지. 네,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저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 너무 비판하고 또 애들이 보고 배우면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산 꼭대기에서 목격된 먹방 백다희 아나운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산 꼭대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건물 계단참이 있는데요. 돗자리까지 깔고 앉아서 라면에 김밥까지
작정한 듯이 냠냠쩝쩝. 자,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무려 해발 1,458m, 강원도 평창의 발왕산의 정상입니다. 이 전망대가 있는 스카이워크 건물 아닌데요. 문제는 저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층마다 한 팀씩 최소 4-5팀이 떡하니 계단참을 점유한 채로 음식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 집단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교수님, 네. 너무 없어 보인다 진짜. 이게 네. 무슨 민폐야. 그러니까요.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기 전에도 이렇게 카페나 푸드코트가 있고 정상에도 푸드코트가 있는데 저렇게 계단마다 음식을 다 펼쳐놓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때가 방학이라서 아이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너무 보기 불편했다. 그리고 냄새도 너무 났다고, 너무 불편했다고 제보하셨습니다. 양 변호사님, 왠지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야, 그렇게 냄새나는 기억을 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오려고 케이블카를 다시 탔습니다. 8명이 종원인데 거기에 한 18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온답니다. 제보자 팀에도 4명이었고 다른 등산객 4명이 또 탔답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그중에 한 사람이 저 술 한잔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아니, 케이블카 안에서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4명이 그 안에서 술을 따고 안주 펼치고 그것도 냄새나는 안주였다는 건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케이블카 환기 못 시키잖아요. 그 못해. 좁은데. 아유. 참 살다 내가 별일을 다 겪는다. 그러고 냄새나는 추억을 하나 더해서 내려오셨답니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마지막 사연. 예, 술만 마시면 실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술만 마시면 실수를 하는 아내 때문에 괴로운 30대 남성입니다. 동갑내기인 저희 부부는 결혼 6년 차인데요. 아내는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셔요. 주 6일은 꼭 술을 마시는데 3일은 만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혼자 마시는데요. 그런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소변 실수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조금 정신이 들면 실수를 하고 있는 그대로 화장실에 갑니다. 당연히 가는 길에 다 새는 바람에 바닥이 엉망이 되죠. 정말 심할 때는 화장실에 갈 생각도 안 해요. 최근에는 술을 마시는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는 하루 동안 3번이나 소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 옷을 빨고 자리를 정리하는 건 늘 제 몫이에요. 아내는 도통 치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몇 번 심하게 화를 내면 술을 안 마시기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음주와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너무 지쳐서 아내가 소변 실수한 옷과 자리를 치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거든요. 아내가 술에서 깨면 치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술에서 깬 이후에도 전혀 치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엉망인 집을 제가 다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화를 내봐도 아내는 나아지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야, 오늘은 뭐 OX보다도 도대체 왜 저럴까가 더 궁금해지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연접 타임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 박상희 교수입니다. 야, 박지훈이, 너 내 신랑 맞아 안 맞아? 맞지? 하나뿐인 마누라가 술 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몇 번 치웠다고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세는 유세야. 네가 내 속옷 손빨래라도 했냐?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정 답답하면 내 술 친구가 대주든가. 그럴 거 아니면 셔터마우스.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에요. 아니시죠? 예. 깜짝 놀랐어요. 주신 것 같은데 주문 같아, 주문 같아.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한 잔 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하신 같은데. 진짜 이 메소드 연기. 자, 다음 사연자 남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야, 상희야. 정말 너 하나뿐인 서방 불쌍하지도 않나? 아니, 술 취한 마누라가 그 싼 오줌 닦아내고 옷 빨고 그 남편이 불쌍하지 않냔 말이다. 어이? 너 지금 정상 아니다, 진짜로. 중독도 이 상중독이다. 잉? 자다가 막 실수로 싸는 것도 아니고 안전처럼 싸는 게 사람이가. 치료를 받든지 싫으면 이혼하든지 중간이 없다. 오줌 쌀개야. 알겠나?
X. 아, 오늘 뭐 내용이 조금 심각하긴 하지만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이 남편분께서는 이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저는 계십니다. 이혼은 아닙니다. 이혼은 아닌데 이거는 심각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이 소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리 현상을 제어를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취했을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뭐 비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혼하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코올 중독 이런 측면이 아니고 몸에 대한 제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아내분이 말을 안 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죠. 일주일에 6일을 마시고 3일은 만취하고 그것도 혼자 마시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알코올 중독의 문제고요.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치료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순으로 이혼으로 갑니다. 어느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족은 알코올 중독자랑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료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때 남편 못 견디십니다. 양 변호사님. 제 말씀 좀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편분이 이혼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이혼을 당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저 아내는 정상이 아니에요. 환자인 거예요. 지금 본인은 돌본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사람 그냥 유기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극단적으로 오히려 잘못해서 이혼을 당하실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정도면 강제 입원을 가족들이 시도를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요, 저도 주변에 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분들을 겪어본 적이 있지만 중증이에요. 저 정도면 진짜. 저는 반드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끔 만드셔야 할 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사연자가 그동안 이렇게 챙겨온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반드시 치료를 하시면 좋겠는데 치료가 안 되면 이 남편분도 못 견디고 이혼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가족분들 중에서 좀 이혼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지은이가 지은 블루밍님은 술 마시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정금아님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치료를 추천해 주세요. 박상희 교수님 추천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쌍둥이 엄마님은 남편분 아내 떠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신나경님 보고 계신가요? 서울 은평구에서 16년 동안 운영하셨던 패션 잡화점을 이번에 정리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도 버텼는데 지금의 불경기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변 거래처 몇 군데에도 폐업 사실을 전했는데 한 거래처 사장님 때문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좋은 손님으로 남아주셔서 감사했다면서 꾹꾹 눌러 쓴 손편지와 선물 꾸러미를 보냈다고 해요. 김승환 사장님, 저는 이렇게 가게 문을 닫지만 사장님은 계속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남자아이를 돌보던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아이를 부릅니다. 우는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이 여성,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2주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이 발단은 아까 영상 속의 그 아이 돌보미 때문이었다. 네, 일단 제보자분은 30대 여성인데 아이가 넷이라고 합니다. 지금 5살 남자아이가 있고 갓 출산한 딸아이가 있고 중간에 이제 2돌 된 쌍둥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남매인데요. 이 돌봐야 될 아이가 3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 돌보기가 어려워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아이 돌봄 센터가 있어서 거기 신청을 했고
쌍둥이니까 돌봄이 두 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센터 측에서 그렇게 돌봄이 두 분이 오면 두 분 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센터에서 혼자 돌볼 수 있는 분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3월에 이제 아이 돌보미 분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하루 8시간씩 2022년생 쌍둥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돌보미 분 왈. 아유, 제 경력은 7, 8년 정도 됐고요. 과거에 쌍둥이를 케어했던 경험도 있어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아우, 너무 잘 됐다 싶으셨겠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갈이가 시작됐다. 네, 제보자는 이 아이 돌보미가요, 아이들을 조금 더 돌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나 육아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머리카락과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한다면서 청소를 하거나 남편과 함께 아이들 줄 반찬을 만들어 놨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아이들은 이 반찬 안 먹고 못 먹는다 이러면서 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5살 첫째 아이에게는 젤리를 주는 것도 주지 말라고 좀 간섭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 돌보미의 이런 과도한 간섭에 조금 계속 끙끙 앓다가 지역의 그 돌봄센터에 다른 돌보미로 좀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보자는 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감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돌봄센터는 지난달 말에 아이 돌보미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워져서 이 며칠 동안 다른 돌보미 선생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잠시 고장이 나 있었는데 좀 다른 돌보미도 오기도 하고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돼서 새로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임시로 왔던 돌보미가 쌍둥이 남매를 며칠 동안 돌봐줬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돌봐주시던 분이 잠깐 안 나오시게 되고 세 분이 오시니까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CCTV를 이렇게 새로 설치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잠깐 오셨던 분은.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원래 경력 7, 8개월 됐다던 처음에 있던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CCTV를 돌려보셨는데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셨다는 거죠. 함께 보시죠. 자,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때리고 아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교수님. 네. 저 영상 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영상도 보았는데요. 효자손으로 일단 아이의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어요. 그래서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거기 이제 머리도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 다른 남자아이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확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개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제보자는 이 정도로 아이를 학대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가 이 CCTV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아이 돌보미는 최대 6개월 활동 정지, 그렇게 이제 조항을 취하고요. 새 아이 돌보미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때려놓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왜 우냐고 또 때립니다. 예? 때리니까 울죠. 자, 그런데 이 아이 돌봄이 이 돌봄센터에 신고가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 어머님한테 전화했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뻐서 그랬어.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센터 왜 말했냐 따지는 거죠. 예뻐가지고 살살 때린 거래요. 엄마가 훈육을 못하니 내가 대신해서 한 거라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죄송하단 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사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끝 무렵에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했는데 그게 막 되게 진심은 같지는 않았거든요. 박 변호사님. 예. 자, 지금 이 사실 영상을 사실 다 봤죠. 이 영상을
이 센터에 보내줬습니다. 그래 학대 사실을 알려주니까 당연히 돌보미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근데 이 돌보미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이 신고를 했냐,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충격적입니다. 너무 울어서 효자손으로 한번 때린 거다. 또 예뻐서 살살 때린 거다. 뭐 이런 말을 해서 황당해했는데, 또 그러면서 엄마가 훈육을 잘못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제보자, 아예 엄마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 입장에서는 훈육은 부모가 하는 거지 왜 그런 걸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막에 말미에 예예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말을 했지만 진정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어머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한번 그 맡겨놨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혹시 얘가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건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정말 내가 모르던 학대 정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당연히 엄마로서는 이제 생각이 들고 생각도 해야 하는데요. 이분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돌본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이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도와드리려고 막 하면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부모가 있으면 도리어 부담스럽고 내가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바람 좀 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뺑 울잖아요. 예. 그럼 나가서 왜 아이들이 왜 울죠?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 둘이 싸웠어 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떼 쓰는 거다. 엄마가 이럴 때는 훈육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뭐 고맙다는 생각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상들을 보고 나니까 그때도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어느 곳보다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요. 자, 이 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고요. 지난 14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앞으로는 더 이게 채용 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잘 살펴보겠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 돌보미 같은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아이돌봄센터 지원센터에서는 6개월가량 최대 6개월의 활동을 정지시켜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또 조치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잠깐만요. 6개월 활동 정지요? 해고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다른 사회에서도 이런 뭐 징계를 하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은요, 사실 항상 이거 좀 요즘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가장 강한 단계의 처벌인 거고요. 이거는 사실 오히려 저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돌봄센터 쪽에서 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6개월 정지되고 나서 형사처벌 벌금을 예를 들어서 벌금 내고 난 뒤에는 그대로 이 사람이 일을 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왜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냐고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처벌을 안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분이 계속해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일본 방송사 후지TV가 자사 아나운서들을 유명 연예인에게 성상납해왔다는 폭로가 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이 확산하면서 후지TV 광고를 중단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을 짚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일본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일본 방송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요. 지금 일본 열도에서는 이 사건이 그냥 매일매일 탑입니다. 예. 그러게요. 그럴 만한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12월인데 현지 언론이 이걸 폭로를 했어요. 스마비라고 하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데 거기 아이돌 그룹 출신의 MC인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사람이 후지TV 아나운서를 성폭행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 일본 방송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스마비라는 곳이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이고요. 가장 유명한 배우로 성공한 기무라 타쿠야 같은 사람도 거기 소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방송 MC로 변신을 한 건데 문제는 2023년에 이 후지TV의 간부가 자사 아나운서를 술자리에 초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아나운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정작 간부는 없었고 이 나카이 마사히로하고 아나운서 두 사람만 밀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나운서는 이거를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받았고 또 회사의 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로 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런 겁니다. 후지TV라는 방송국의 간부가 이 유명한 방송인인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성산납을 하기 위해서 자사 아나운서를 희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스맙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스맙이라는 그룹이 어떤 데냐면 헤이세이 시대를 상징하는 국민 그룹입니다.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초난강이라고 아시죠? 쿠사나기 치요 씨. 자, 이 사람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 초난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쿠사나기 치요 씨라는 사람이고 맨 화면 오른쪽이 키무라 타쿠야라고 일본에서 제일 가는 국민 배우인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드린 나카이 마사히로인데 저 사람이 리더입니다. 정말 이 팀이 해체되고 나서 정말 어떤 별칭이 있냐면 일본의 유재석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정도로 국민 MC로 통하는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이 아나운서를 손을 댔고 방송국 간부가 여기에 연루가 됐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사자인 나카이 마사히로가 입장문을 냈는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카이 마사히로는 폭로가 나온 지 약 2주 만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양측 대리인을 통해 합의가 성립돼 해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앞으로의 연예 활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면서 차후 방송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보이지 않는 태도에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후지TV도 역시 연시 정례회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언론단체 소속 기자에게만 질문을 허락을 했고요. 영상 촬영도 불허하는 등 좀 안 하느니만 못한 수준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사건을 인지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핑계로 사실상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후지TV 일본 도쿄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오다이바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동그란 구체의 전망대가 딱 박혀 있는 그 특이하게 생긴 방송국, 거기가 후지TV입니다. 자, 의혹에 대한 당사자들 대응이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졌죠. 아니나 다를까 나도 당했다라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모두에게 보여줘. 폭로 유튜브 영상 보고 오시죠. 収録終わった後にちょっとこう他のねスタッフさんたちとみんな団らんしてる時にそのお偉いスタッフさんがみんなの目の前でカノンはねおっぱいがこんな感じなんだよセクハラ発言されるんですよで私も嫌がることできないからやめてくださいよみたいな感じで反抗的な態度を取った時に私ね毎週その番組があったのに 2,3 週間かな干されたんですよね他のテレビ局のねプロデューサーさんとか六本木でご飯したんですよねその時にみんなこいつのおっぱいさ本当に綺麗だからちょっとカノンみんなに見せてやれよみたいな見せるしかないじゃん断ったらだってまたなんか恐ろしいことになると思ったから 자, 박 교수님은 예전에 1993년 뭐 그때 그 걸그룹 활동하시면서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후지TV도 가셨죠. 저는 사실 저희 TV 후지TV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지TV랑 너무 이제 가깝게 뭐 자주 봤죠. 근데 방송국 자체는 전혀 뭐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 너무 세련된 방송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30년 전에도 제가 활동했을 때도 뭐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이 2025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아오이 카논이라는 이 아까 보신 아나운서의 폭로 내용도 정말 깜짝 놀랄만해요. 왜냐하면 제작사의 최고 책임자가 후지TV의 고위 관계자인데 그 사람이 뭐 자주 그렇게 성희롱도 하고 성추행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한테 성추행을 자주 했는데 한 번은 반항을 했대요. 그랬더니 2, 3주 동안 방송에서 배제당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사과해서 복귀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귀한 후에는 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해서 차 안으로 불러내서 키스나 신체 접촉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 유명한 연예인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방송국 PD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체 일부를 이 아이가 신체 일부가 너무 예쁘다 하면서 한번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만약에 저항했다가는 또 방송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고 장자연 씨 사건 있을 때 그때 이후로 최소한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 방송가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이 폭로 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나왔던 게 처음인데 기성 언론들이 계속 시시했습니다. 뭐 신문사도 그렇고요. 주요 방송국도 그렇고 나까이 그냥 그 했던 방송을 그냥 자연스럽게 출연을 정지시키고 폐지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난 9일 날에 나까이가 직접 입장문을 밝히면서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보도가 됐는데 자, 문제는 이후에 추가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또 다른 후지TV 아나운서가 사내에 성상납을 당할 뻔했다라고 주장도 있고요. 또 이 어떤 여성은 이 가명을 쓴 이 여성은 편성부장 요구로 호텔에 향했다가 나까이하고 다른 남성 연예인 만났고 성상납을 강요받았는데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카이 마사히로가 뭐 예전부터 이런저런 추문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게 뭐 크게 다뤄지지 않고 계속 저렇게 왕성한 방송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느냐? 그 자니스라는 일본 최대 연예 기획사 소속이었거든요. 이 자니스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그 소속사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들의 어떤 기사를 막을 만한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뒤늦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 그런데 지금 후지TV가 제일 난처한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일찌감치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점점 일이 커져서 한꺼번에 다 지금 다 불거지다 보니까 이 일본 후지TV에 광고했던 회사들, 도요다니, 닌텐도니, 니세이, 보미 이런 최소한 60곳이 넘는 곳에 일본 기업들이 전부 광고 중단을 했고 그래서 후지TV는 지금 공익 광고만 내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이 후지TV에 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조차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권도 나서서 이거 조사를 하라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임시 주총이 열리고 이 결국에는 이 후지TV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보도 보니까 후지TV 지난해 매출이 한 2조인데 거의 그중에 60%가 광고 매출이었다는데 자, 결국 네. 이 정도까지 되니까 때마침 오늘 무슨 발표가 있었죠. 자, 오늘 나카이 마사히로 공식적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시간 끌었냐 물어보니까 지금 방송국이나 스폰서 또 계약 해지 이거 논의하느라고 발표가 늦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연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책임이 다 있고 진심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한 여성, 갑자기 아프다면서 자리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 사이에 고스톱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던 여성,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자, 오늘도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제 명절이 두렵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진다. 네, 사연자는 40대 여성인데요. 명절에 쉬는 날이 3일이면 3일을 다 꽉 채워서 시댁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께서 정말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댁 어르신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어머 너 임신했니? 배가 산더미만 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실제 임신한 게 아닌데. 아닌데, 네, 너 배가 산더미 너무 얼마나 민망해요, 무안하고. 그래서 참다 가서 어머니께 조용히 좀 따졌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너한테 도리어 뭐라 그럴까 봐 내가 뭐 미리미리 선수 쳐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승진 실패한 얘기, 손주가 성적이 떨어진 얘기, 아들네 집 대출금이 얼마라는 말까지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하는 바람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디스한 건 아니네. 공평하네 그래도. 아, 그리고 또 더한 게 좀 없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느 날 명절날에 갑자기 동서가 찾아와서 좀 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형님 정말 너무하신다 이러면서 쏘아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동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어.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남편 부러먹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황당했던 여성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난 그런 말 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시기 시작을 하셨대요. 둘 중에 누군가 거짓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결국 시동생까지 나서서 좀 부부간 싸움으로까지 번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동서를 향해서 얘 너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또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동서와 오해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여성을 핑계 삼아서 좀 뒷담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분란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담화 뒷담화는 신나게 하던 시어머니가 부엌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며느리들이 이제 전을 붙이고 같이 전을 이렇게 붙이다가 아이고 이게 아유 경련이 오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비 온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러니까 가족들이 아유 그러면 쉬세요 아프면 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전 붙일 때는 그렇게 마비 오는데 조금 후에 거실에 나가보니 시끄러워서 나가보니까 네. 고수도 하투를 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손이 막 잘 돌아갑니다. 그래 아프다는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고수톱을 착 박 변호사님이 좀 잡아주세요. 이 마비가 온 사람이 이게 쫙쫙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했었고 새우 먹을 때는 또 이렇게 맨손갑으로 잘 까다가 며느리한테는 청소는 내가 뭐하지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며느리한테 청소를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에 경련이 오신다는 시어머니가 밑장을 빼고 계셨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손을 아끼시는데 며느리에게는 또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뭐 설날이면 뭐 저 설 떡국이면 추석에 송편이나 설날 만두기겠죠.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가게에 주문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상님들이 누구 손맛인지 다 아신다고 하는데 사실 며느리들은 그 조상님들의 직계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만두, 송편 집에서 만들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머니가 손이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친척들 다 모여야 한 20명인데 갈비찜 만들면 40인분씩 만든다. 아유.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누가 다 먹어? 예, 족발도 집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족발을 집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저는 만들 줄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명절만 끝나고 나면 일주일씩 알아눕는답니다. 자, 그런데 그 양 변호사님이 이걸 어떻게 간에서 만들 수 있냐 했던 그 족발 그게 문제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뼈다귀 라이팅을 해 이게 무슨 소리죠? 네, 이게 일단 여성은 이 족발을 4시간 넘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남편이 살코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뼈다귀를 잡고 맛있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걸 보고 왜 뼈다귀에 살코기 많이 남아 있는데 하면서 며느리한테서 너가 저 살코기를 좀 먹어라. 이게 남편이 먹고 있던 뼈다귀를 거기 붙어 있는 살코기를 너가 좀 먹어라.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해 안 돼.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뼈다귀 부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살코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거 보고
뼈다귀에 살코기가 많이 남아 있다. 근데 그거를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먹고 있던 아니, 많이 뼈다귀를. 있으면 그냥 아들 먹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 시어머니는 뼈다귀 붙어 있는 살이 영양분이 많다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여성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그렇게 아까우면 당신이 먹어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무마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부부 시간에 이런 것도 못 나눠 먹냐 또 이렇게 한마디를 얹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시아버지는 약간 좀 눈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며느리를 정말 함부로 대하시던 시어머니가 또 어디 명절에 또 며느리를 아낄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장 보러 갈 때 꼭 며느리랑 식재료를 사러 가는데 문제는 명절 음식이 아니라 뭔가 생필품 사는 데만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거 치약 4개 묶음이니까 싸네. 이거 한꺼번에 사가지고 나눠 가지자. 나는 3개, 너는 1개. 그 영양제 코너 가면 요즘 니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비실비실하다라고 하면서 석류 영양제, 그러니까 중년 여성에게 좋은 거 이거를 카트에 넣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산대 앞에 가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온답니다. 아이고 전화 받아야겠네. 그럼 카드 결제는 며느리가 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시어머니 역할은 박상희 교수, 며느리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아들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예, 다혜야. 이번에는 설날 연휴가 기니까 3일 말고 6일 꽉 채워서 있다 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있으면 어머님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3일만 있다가 갈게요. 아유, 우리도 좀 쉬야지. 만 자꾸 6일이나 그 시골에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이번 설에는 양념게장, 간장게장 담그려고 하니까 다혜 네가 좀 미리 와서 같이 장 보러 가자. 어머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게 알러지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그리고 어머니 손도 아프신데 이번에는 그냥 주문해서 먹어요. 저희. 맞다. 아이고, 맞다. 맞다, 경련했다. 이 가면 우리 다혜 고생한다, 아이가. 요즘에 저 간장게장 홈쇼핑 잘 팔거든. 그게 맛있고 영양가도 좋고 그걸로 하자. 뭐라 카노. 네가 게 맛을 알아? 알지? 다혜 너도 20년 후에 내 마음 이해할 거다. 너도 꼭 너 같은 며느리 얻어라.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명절마다 집안 분위기 망치는 시어머니. 1년에 딱 6일만 이번에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갈까요, 양 변호사님? 그럴 수는 없죠. 저 6일 때문에 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6일 때문에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고 다녀오셔서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명절 6일이라고 하지만 그 겨울에 한 번 있고 가을에 한 번 있고 그때마다 또 남편들은 얼마나 눈치 볼 것이며 시아버지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딱 참고 넘어가자고 한 게 이 지경까지 이른 거거든요. 그냥 크게 좀 싸우시기도 하고 또 뭐 좀 힘든 시간 감내하시고 몇 번 가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그래야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지금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도 그렇게 시어머니 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 박 교수님, 이혼해야 될까요? 근데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지 남편과 시아버님이 같이 도와주셔서 시어머니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좀 그 깨닫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세요. 말도 너무 막하고 또 거짓말도 하시고 그다음에 막 시장도 다 며느리가 보게 하시고 막 일도 부려먹고 그래서 모두가 도와서 시어머님이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모든 면에서 심각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랑 의절해야 될까요? 뭐 의절까지는 아닌데 이거 막말하고 막 경련이 좀 귀엽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경련 오셨네 오늘 또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좀 남편을 좀 이용해서 좀 하는 거 좀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호수님 며느리 여행 떠나세요라고 하셨고요. 이사나님 대책 없는 시어머니 냉정하게 대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Not toxic chemicals, mentors, so answer to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여러분,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시대는 앞서 나아가는데 뒤쫓아가는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이제 순서를 바꾸자. 대학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자. 그것이 우리가 찾은 시대의 답. 결국 경국. 국립경국대학교.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공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